당신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뛴 적이 없다. 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오늘은 심장과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평지구만 말하더니 이제는 미쳐서 헛소리도 하는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많은 거짓들로 우리를 속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그들은 심장이 단지 미화된 고기 펌프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장은 조잡한 기계 장치처럼 피를 짜내고 밀어내고 살로 만든 유압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심장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항상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심장 연구자 프란시스코 토렌트 워스프 박사는 교과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심장은 펌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심장을 해부한 결과 심장이 나선형으로 접힌 하나의 연속적인 근육밴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심장이 압력이 아닌 흡입력과 토크를 생성하는 소용돌이 발생기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선형 심실 심근밴드라고 불렀고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혈액의 실제 움직임은 압력 차이, 전자기 흐름, 그리고 일관된 공명에서 비롯됩니다. 혈액 나선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수마일에 달하는 동맥과 모세혈관을 강제로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리석은 생각을 넘어섭니다. 소위 펌프라고 불리는 이 펌프는 두꺼운 액체를 6만 마일의 튜브를 통과시킬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 물리학입니다. 그 거짓말은 도착하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혈액은 배아에서 심장이 형성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혈액은 주파수, 공명, 전하를 통해 흐릅니다. 신체는 공장이 아니라 들판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몸에서 6m 떨어진 곳에서 방사되는 토로이드 전자기장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거나 위기의 순간을 느끼게 되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뿜어내는 아우라, 즉 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단지 말로 그 사람을 느끼는 걸까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느낌, 그 느낌이라는 건 주파수 그리고 자기장 같은 것일 겁니다. 단지 볼 수 없을 뿐이지요. 이 자기장은 땅, 해, 달, 별,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동기화됩니다. 공명기입니다. 튜너 지휘자 세포의 리듬을 맞춰줍니다. 느낌이 듭니다. 기억합니다. 방출합니다. 그리고 감정, 생각, 빛, 소리, 호흡에 반응합니다. 사랑, 슬픔, 두려움 또는 평화를 느낄 때 심장이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의 중심 주파수 조절자입니다. 펌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분야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심장에 뇌의 일부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두 번째 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장의 일관성이 전체 신경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심장이 단지 근육으로 만들어진 펌프라고 윌리엄 하비의 400년 된 추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진실을 안다면 스타틴이나 베타 차단제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감정, 단절이 콜레스테롤이 아닌 심장 영역을 깨뜨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카르텔에 복종하는 것을 멈추고 지능형 주파수 영역처럼 신체를 조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관된 인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마약에 의존하는 혼란스럽고 염증이 있는 분열된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짜 심장 펌프 거짓말이 그 중심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압력 밸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용돌이입니다. 필드 튜너. 물리적 세계와 에너지 세계 사이에 공명하는 관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도구입니다. 심장을 왜 염통이라고 부르는지. 다음 내용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잠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소금 저장소 말 그대로 염통인 것이지요. 혈액이 염분을 모두 소진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염분을 채우고 다시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한마디로 주유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펌프를 통해서 혈액이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액체든 기체든 고체든 밀도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을 붓고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컵에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달걀이 떠오릅니다.
즉 물의 밀도가 소금에 의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달걀의 밀도보다 높아졌으니 달걀이 수면 쪽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분을 모두 소진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은 염분을 받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혈관 내에서는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게 되며 앞의 혈액들보다도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앞쪽에 낮은 염분을 갖고 있는 낮은 밀도의 혈액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단순히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온몸 곳곳에 혈액을 운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96,500km나 머나먼 거리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강력한 펌프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선조들은 왜 심장을 염통이라 했을까요? 염통은 밀도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혈액의 밀도를 조절해 주어 혈액을 곳곳에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의학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 심장이 왜 염통인가? 사람의 심장을 염통 소금통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암은 없습니다. 아마 소금 덕인 것 같습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암염 땅에서 천연으로 나는 소금, 정제염 원염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결정시킨 소금, 천일염 일정한 공간에 바닷물을 가두어 놓고 햇볕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얻는 소금, 암염 또는 정제염과 우리나라와 같은 갯벌에서 만드는 천일염, 이렇게 암염과 정제염 그리고 천일염으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에는 천일염이 없고 모두가 암염이나 정제염 뿐이다. 암염이나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는 순수 염화나트륨입니다. 이 암염이나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론은 바로 이 암염과 정제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필요한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입니다. 당연히 미국 의사들의 이론은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미국 의학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이 천일염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0.85%의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꽂아주는 주사가 바로 영국의 의학자 링거란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이름 붙여진 링거입니다. 이 링거가 0.9%의 소금물인 것입니다. 이 0.9%의 식염수가 혈관 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선 사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링거 생명 삼투압, 무기 염류 조성, 수소 이온 농도 따위를 혈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든 체액의 대용액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환자에게 소금물을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은 괜찮고 먹으면 안 되는 근거가 있는가? 입니다. 없습니다. 미국 의사 원래기 쓴 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 소금을 먹였더니 환자들이 약을 끊었다는 임상실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무지한 관료들은 천일염은 비위생적이므로 천일염 농장인 염전을 폐쇄하고 위락시설로 바꾸라고 정부 지원금까지 지불하며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대량 식품업체나 학교나 공장의 대량 급식업체에서는 천일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령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입니다. 인체 속에 염도가 부족하면 몸이 썩습니다. 즉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부패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각종 염증, 아토피, 무좀 등의 세균 번식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세균성입니다.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 모든 국민들은 소금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먹는 소금이 천일염이 아니라 맛소금, 꽃소금 등 정제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이 부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아 아토피로부터 시작하여 성인들도 아토피라는 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토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하면 문둥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몸이 흉해지고 진물이 나는 등 고통을 견디다 못해 성격이 민감해지거나 포악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몸속에 염도가 부족하여 사람의 몸이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 물질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이 소금과 설탕과 알코올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 3가지 중에서 소금으로 몸을 절여 부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금 절인 생선이 부패가 늦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 금지령 때문에 소금을 먹지 못하니까 몸은 자신의 부패 방지를 위해 무엇인가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때 현대인들은 설탕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달달한 설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 설탕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 설탕도 미네랄이 풍부한 원당이면 영양 면에서라도 좋을 수 있을 텐데 모두가 정제 과정을 통해 미네랄을 모두 제거한 순수한 당분일 뿐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금주를 보면 인삼이나 뱀을 넣고 알코올을 넣습니다.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같은 이치입니다. 염도가 부족한 사람이 알코올을 마시기 시작하면 몸은 알코올을 부패 방지용으로 착각하고 소금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알코올을 찾게 되지만 몸은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먹어보지만 주량만 늘 뿐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몸은 망가지고 각종 성인병과 수족을 벌벌 떠는 신체의 마비 증상인 수전증까지 오게 됩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천일염을 섭취시키면 신기하게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평정을 되찾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천일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면증, 우울증, 정신착란증, 온 전신의 뼈마디마디가 쑤시는 고통스러운 질병인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천일염을 먹이면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모두가 현대인들이 누군가가 잘 못 전해준 정보에 의해 소금 섭취를 하지 못한 심각한 현실을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물들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레위기 2장 13절에 했던 말씀과 신약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부패를 막아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자연의 이치이며 영적인 이치입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 위 말씀을 보면 음식 헌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라 라는 말씀이겠죠. 이제 우리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병을 책임지지 않는 병원의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 없습니다. 입원 환자에게 나오는 식사를 몇 개월만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 수밖에 없이 싱겁습니다. 게다가 하얀 쌀밥은 더더욱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밥상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햇빛과 물과 소금과 섬유소, 비타민C 등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단백질, 육류를 비롯하여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들만 먹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중 소금과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미안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소금은 과식이란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짠 것이 아니라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써서 못 먹을 만큼 소금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몸이 물을 달라고 보채기 때문에 이때 물을 마시면 됩니다. 양질의 생수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정의 염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생수만 많이 마셔도 사람의 성격이 차분해진다는 연구, 실험 발표가 있습니다. 물과 소금은 건강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모든 병이 심혈관계 질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혈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가 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피가 탁하다는 말은 이전에는 피가 묽은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 속에까지 오염이 되고 노폐물이 침전되어 뻑뻑한 오염물질로 변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량음료가 아닌 순수 생수와 천일염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한 혈액, 즉 맑고 깨끗한 피가 되어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몸이 0.85%의 염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병균이 내 몸속에 들어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없이 좋은 식품, 음료, 소금은 차라리 약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동치미 심심하게 한 잔 쭉 마시는 것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동치미 국물 겨울 내 먹어두면 이보다 더 좋은 민간요법 없습니다. 여름엔 물김치로 만들어 시원하게 간간하게 음료수처럼 수시로 마시는 것도 역시 최고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필수 식생활로 실천하면 이게 보약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곧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한글로 곰팡이, 영어로 바이러스, 더 쉬운 말로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